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이드, 그런 다음에 자, 에고, 그런 다음에 초자.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 기제의 어떤 세 가지 어떤 그 구성 요소인데, 이 세 가지가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나누어서 갖는 것이지, 한 에너지가 다른 쪽에 가면은 다른 쪽 에너지가 이쪽으로 쏠리고, 또 이쪽 에너지가 자아가 만약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가져면 다른 쪽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같은 항존.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열역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항존 평형성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프로이드의 그 자아론 심리론에 아주 기초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 기제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자체가 지금 어느 쪽에서 활발히 작동이 될 때는 다른 쪽에서 사실은 그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아가 이제 정신 활동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러면은 사실은 초자아 에너지하고 이드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상태예요. 가장 원초적인 형태에서는 이드에서 에너지를 다 퍼오지만은 이드가 이제 다 이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어떤 그의 어떤 본 근원이지만은 이 자아가 활동이 많은 그 이룰 때 우리처럼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가 인식이니까 이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우리 지금 자아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 문제를 지금 다루고 객관적인 문제고 대상 문제를 지금 다루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그 이드 속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지금 많이 가져오고, 또 초자아 에너지도 조금만 지금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형의 지금 에너지를 지금 집중화시키는 어떤 형태로 전체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분배의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당시 자연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를 이쪽으로 가져온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물리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열역학 이론을 마음의 상태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이제 제가 이야기했는 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연과학에서 타당하고 있는, 그 당시 자연과학에서 타당하고 있는 어떤 기본 원리를 인간 마음에도 적용을 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했는 거를 다른 식으로 오늘 보면, 즉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과학 자체를 일종의 하나의 과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혹은 그런 단계에서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게 장점인데 요게 바로 단점이 또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왜 단점이 되는가, 왜 프로이드한테서 이게 결점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떤 이론의 어떤 그 근본적인 점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회의적인 어떤 시선, 혹은 비판적인 어떤 시선을 이제 드릴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이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드, 에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슈퍼 에고 이렇게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근데 이제 이드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본능, 이제 본능 속에 충동이 들어가요. 요거를 해석을 이제 좀 아주 좀 본능하고 충동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프로이드한테도 그렇게 명료하게, 락강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락강한테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충동이 욕망하고 연결될 때 본능을 욕망으로 연결했을 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충동이 욕망하고 연결되면은 이거는 무제한이라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능하고 욕망이 추워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좀 쉬운 예로는 우리가 뭐 아까 배가 고프면 아까 핫도그를 먹으면은 바로 그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욕망이 어느 정도. 그러나 충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이드 자신이 그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락강이 이렇게 예리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뒤집는, 즉 락강이 비판하는 방식으로까지 프로이드는 그렇게 문제 의식화하지는 않았지만 프로이드는 일단 가장 넓은 단계에서는 본능으로 일단 먼저 봐요.
그리고 충동은 그거의 어떤 강도의 차원에서 충동을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프로이드한테는 일단은 이 부분 집합 비슷하게 나타나요. 충동이 일종의 본능의 어떤 그 특수한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락강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이 충동과 욕망에 연결되는 것과 본능과 욕망에 연결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예가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백화점 가서 옷을 사 입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에 또 사 입고 또 바꾸고 또 하고 지나고 또 다른 아무리 해도 그 끝이 없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소비 형태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 대상과 갖는 아주 외피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갖는 방식을 이제 정면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차원.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프로이드식으로는 일단 본능 자체가 그 이드의 어떤 근원적인 의미, 일종의 그 셈이에요, 셈. 혹은 비유를 하면 어떤 큰 바다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하면은 이 빙산 비유를 말이에요. 이거 빙산 둥둥둥둥에 떠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비유하고 또 어떤 이들을 이 대양으로 큰 어떤 그 바다 이 속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이드하고 잠깐 이제 개념상으로는 우선 설명하면은 요거는 자아예요, 자아. 이거는 초자아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혹시 선생님 이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그냥 이들하고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어떤 애들은 이걸 뭐 it's 이렇게도 하는 it's 이것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드가 이제 요 에고 소포 나온 거는 프로이드 후기 사상에서 이제 이게 정립이 된 거고 그 이전에는 무의식 뭐 전 단계 전 무의식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세련화된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드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직 자아 영역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충동적이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조금 후에 또 다시 이제 표현하고 싶으면은 얘는 뭐든지 하고 싶어 이렇게 뭐든지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한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고쳐줘요. 왠지 저기 맞나? 조금 참아 이렇게 되고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되고 하지마 이거는 강력하게 한글로 우리가 이제 내용상으로 번역하면 이건 뭐든지 막 하고 싶어 막 이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뭐 그런 단계를 할 때 뭐 망난이라든지 뭐 비이성적인 거라든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의식 단계에 안 가니까 여기 자꾸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 환상, 환청 같은 게 일어나요. 이제 이미지를 구분을 못 하니까 여기는 이제 객관적인 대상이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일 스탠다드한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든지 뭐 하지마 이렇게 요 혹시 죄송합니다. 뭐 교회는 제가 교회라는 말을 써서 좀 미안한데 뭐 어떤 교사 도덕 교사가 뭐든지 뭐 치마 짧게 입어 뭐 치마 몇 센치 머리 여기까지 잘라 뭐 하지마 뭐 이런 식의 어떤 금지 형태 이게 이제 도덕적 사회와 어떤 형태고 요게 이제 자아의 어떤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동일화하는 거예요. 동일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 자아의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한테 아주 특징적인 거는 리비도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는 성의 에너지의 어떤 본질로 보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삶의 어떤 본질 에너지로 확대시키지만은 프로이드한테 인간관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파악 방식 그게 이제 사실적 파악 방식이죠. 그 파악 방식 중에 아주 특징적인 중에 하나는 인간은 3살 사이에 성적 본능이 가장 피크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좀 일정한 정체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어른일 때 어떤 그게 또 다른 형태로 한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미 아주 어릴 때 이미 그러니까 1살 내지 2살 때 이미 성적 그 본능이 가장 그게 뭐 이랄까 강렬하다 그럴까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혹은 그게 아주 유일하게 어떤 다른 본능들을 압도하는 다른 본능도 있겠지 먹고 싶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성 에너지적인 어떤 그게 더 가장 강렬한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초기에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시기는 아직도 자아의 어떤 그 방식이 아니니까 본능의 어떤 일어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으면은 아이가 그게 음식이 바로 주어지면 바로 음식이 아이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만은 음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방식들이 우리 산수 선생님이죠. 수산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무슨 수산 선생님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리바이벌 제가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이제 수업 처음이라 초기라서 뭐 우리 저거 하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형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산수 선생님 학교에서 이거 조금 배웠죠. 그러면 뭐 따라오겠다 그죠? 쉽게.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나가죠. 그래서 이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이 속에는 사실은 어떤 제한된 어떤 그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자아가 이제 계속 컨트롤하는 어떤 그 방식이죠. 이게 이제 자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컨트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자연관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즉 여기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쾌락의 원리가 이제 지금 깔려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쾌락의 원칙은 가장 이더 속에서 이게 강렬하지만은 근원적인 어떤 뿌리들은 이 세 개 다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쾌락 원리에 이제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쾌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쾌락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때 쾌락이라는 거는 가령 어린아이가 어떤 그거를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충족이 되면 그것도 일종의 쾌락이 어떤 그러니까 원망의 어떤 형태가 충족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건들을 이 쾌락의 어떤 원리인데 이 속에 이 쾌락의 원리가 사실은 작동하는 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지금 여기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은 그 어떤 형태로든 자연 환경에 적해서 이 살아나가려고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이 조금 참아 해가지고 이들을 제어를 하고 다시 이 슈퍼 에고가 이들을 자아를 통해서 다시 이들을 견제를 하고 참고 가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전체의 한 덩어리로 보면은 이 쾌락 원리에 의해 가지고 혹은 여기에 갈려 있는 어떤 그 프로이드의 어떤 인간관에 의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이 살아나가려는 생존을 위해서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이니까 근원적으로는 이것과 그러니까 대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쾌락적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거를 생존을 시켜주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것과 이것을 제어를 하고 뭐든지 하고 싶어에 대한 계속 이렇게 참아 그래서 이게 이제 원리는 이게 현실 원리로 작동이 되죠. 이 현실 원리죠. 이 현실 원리로 작동이 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마치 우리 그걸 하면 중앙 통제실 비슷하게 이 초자아와 자아와 이 전체를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중앙 통제실과 비슷한 역할을 이 에고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격이 사람들 속에 인격이 좀 원만한 어떤 인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이 자아가 이 두 개를 잘 조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도덕심이 강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수치심 이런 것도 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살형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도덕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계속 강조하다가 그 자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원리와 안 맞으니까 그냥 자기 생을 꺼버리는 어떤 방식으로는 소위 말하는 도덕주의자들이나 종교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극단주의 어떤 그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로는 슈퍼에고만 너무 강하고 현실적인 어떤 그 자아에고에 대한 어떤 조화, 인간이 근원적으로 조화롭게 이 세계가 작동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생존해 나가야 되는 그 자기 보존 능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걸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편중화되면서 말하자면 어떤 그 증상, 병적 증상이나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더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하지만은 전체로는 그 에너지가 계속 유동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쪽이 그 사람에게 강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인격상의 어떤 퍼스널리티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형태들이 여러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어느 한쪽이 극단화될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정증 혹은 그 병적인 어떤 그 형태로도 나타나고 그 정상의 어떤 여러 형태로도 이게 나타난다는 것들이 이 세 가지의 어떤 어떤 그 상관의 어떤 그 서로 어떤 조화로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을 어떤 평가를 할 때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철학 자체 내에서는 이때까지는 그 어린아이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존재 이렇게 방식으로 이해를 안 했는데 반해서 프로이드한테서 비로소 이제 그 아주 어린아이에서부터 그 인간 존재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방식들을 고찰하는 어떤 그 실마리들을 찾아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한테 가장 할 때 이게 어린아이한테가 지금 가장 뛰어나게 이게 주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프로이드한테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어떤 그 욕구, 본능의 어떤 그 형태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현실에 대한 어떤 그거를 그 어떤 인식적인 단계, 즉 자아적인 단계에서 객관적인 어떤 단계에서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부분적으로 순수한 본능을 충족시키기나 그러지 못할 때는 그 본능 에고나 슈퍼 에고에서 계속 이게 해소화되지 못한 어떤 형태들이 남아가 어린아이들한테 계속 그게 있을 때 그게 바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 나중에 부정적인 어떤 그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이 동일화라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기는 지금 객관적인 상태가 못 일어나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이렇게 입에 손을 이렇게 빨다가 뭐 아니면 뭐든지 어떤 대상도 자꾸 그걸 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어떤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아직 대상하고 그 이미지하고를 여기 자아에서처럼 인식적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는 단계니까 그냥 뭐든지 어떤 형식으로만 그냥 동일화만 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먹는 어떤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분별력이라든지 그 인식력이 탄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슈퍼 에고 자체는 또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나 혹은 어떤 그 다른 어떤 사회적인 자기 어떤 그 행위를 반복을 하면서 벌을 받기나 아니면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어떤 모델형을 자기 속에 내면화하면서 어린아이한테서 형성이 되는 방식으로 아이덴티티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드하고 에고하고 슈퍼 에고가 상호 어떤적인 어떤 그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가 혹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말하는 퍼스널리티의 특징들이 일단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예, 일단 요거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제가 질문 하나 좀 받고.